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차윤입니다. 자, 이제 행렬 파트의 가장 마지막 단원이 7단원 그래프야, 그래프. 뭐 그래프라 함은 처음 들어본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프. 함수, 그래프. 뭐 이것도 넓은 의미의 그래프는 맞습니다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래프는 조금 다른 그래프야. 학문체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고, 그래서 이 파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고교 교육 과정에서 이 파트가 메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수능 기준으로 2012학년도 수능부터 2016학년도 수능까지 교육 과정에 뭐 살짝 들어가 있다가 2017학년도부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그 전에도 사실 뭐 선택 이산수학이었나? 거기서만 제외하고는 이제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굉장히 좀 행렬스럽지 않은, 근데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중학교 때 우리가 사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 들어봤어요? 자, 7단원 하겠습니다, 지금. 자,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한북 그리기. 해볼까, 한번? 해볼까? 이거 중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막 뭐 이렇게 뭐 요즘 스마트폰 같은 걸로 게임하다 보면은 이게 손 안 떼고 이렇게 그리는 막 뭐 이런 게임도 있고 이랬던 거 기억나거든요. 한북 그리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해볼까? 여기 시작해가지고 삥 한북 그리기. 그치? 자, 이렇게 생긴 거는 한북 그리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한북 그리기 해볼까요? 여기서 삥 한데 이거 안 되겠네? 안 됩니다. 뭐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안 돼요. 안 돼. 그럼 무조건 다 안 되나? 아니, 쌤, 이렇게 생긴 거는 무조건 다 안 됩니까? 다 안 됩니까? 다 안 됩니까? 아니야. 이렇게 생긴 건 또 됩니다. 삥 하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야. 초등학교 때 배웠나? 중학교 때 배웠나?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한북 그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바로 홀수점의 개수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홀수점이라는 것은 이 점에 연결된 편이 하나, 둘, 세 개잖아. 그래서 홀수점, 그러니까 연결된 요 점에 연결된 편이 세 개가 있는 거야, 세 개. 여기는 연결된 게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안 쓸게 그냥. 자,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꼭지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가 홀수인 거, 이 홀수인 게 두 개가 되는 그림은 그릴 수 있어요. 홀수점이 이 점이 세 개고, 이 점이 세 개고, 여기가 세 개고, 여기가 세 개고, 여기는 네 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홀수점이잖아요. 홀수점이 네 개인 거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얘는 이걸 연결하면서 여기가 다시 또 짝수점으로 바뀌었죠. 여기가 홀수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두 개이기 때문에 또 얘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홀수점이 두 개면 하나의 홀수점에서 출발해서 다 그린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홀수점에서 끝나는 한북 그리기만 가능합니다. 홀수점이 4개면요, 그릴 수가 없고요. 홀수점이 0개면 하나의 임의의 점에 출발해서 자기 자신이 돌아오면은 한북 그리기가 됩니다. 자, 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뭐 행렬화 관계에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뭐와 관계가 있냐면은 이렇게 생긴 연결 상태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 분야가 있어요. 연결 상태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 분야가 있고, 그게 좀 넓은 의미에서 기하학과 관계가 있는데 이름을 위상수학이라고 불러요. 위상수학. 뭐 위치와 관련된 수학이야. 영어로 토폴로지가 너무 어려워서 대학교 3학년 때 배우나? 너무 어려워서 토폴로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또모르지라고 불러. 공부 아무리 해도 모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부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자,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위상수학이라는 파트가 연결 상태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좀 약간 근사적인 기하학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우리가 합동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합동.
합동은 뭐냐면 어떤 도형과 도형이 완전히 똑같다는 거야. 뭐 삼각형의 합동, 그렇지? 합동. 두 변과 끼인 각이 똑같으면 이 둘은 서로 합동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완전히 겹쳐지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은 도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이 합동하고 이제 비교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이 위상수학에서는 동형이라고 불러요. 동형. 같은 모양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동형이라는 것으로 충분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형. 그래서 뭐냐면 연결 상태만 중요하고 실제 도형이 완전히 겹쳐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상수학에서는 좀 근사적인 기하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한 사례가 뭐 이런 거. 도너츠가 있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생긴 유리컵이 있어. 유리컵이. 손잡이가 있는 유리컵이 있어. 이 둘은 동형입니다. 그다음에 얘를 갖다가 찰흙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찰흙을 넓히거나 줄여가지고 적당히 누르거나 해가지고 이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구가 있어. 이거랑 접시가 있어. 이 둘은 서로 동형입니다. 이 구를 갖다가 찌그러뜨려가지고 펼치면은 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동형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연결 상태가 동일하다, 비슷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지금 고등 과정에 현학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형인 게 중요한 사례들을 잠깐만 소개를 해볼게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토너먼트가 아니라 리그전 시합을 해. 리그전 시합을 해. 그래서 4명이 리그전 시합을 하는 거야. 리그전이 뭔지 알죠? 이 4명이 리그전 시합을 하려면 4컴비네이션이 총 6개의 시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얘랑 시합하고 얘랑 시합하고 얘랑 시합하고 얘도 나랑 시합하고 얘랑 시합하고 얘랑 시합하고 얘도 나랑 시합하고 얘랑 시합하고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걸 보통 이제 꼭지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4개의 꼭지점에 지금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진표를 만드는 상황을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도 돼. 하나, 둘, 셋, 넷. 나는 얘랑 시합하고 얘는 얘랑 시합하고 얘는 얘랑 시합하고 얘랑 얘의 차이점은 그냥 입체이고 얘는 평면적인 겁니다. 근데 이 둘은 실제로 같은 시합을 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아, 각각 3명씩 시합하고 쌤, 얘는 뭡니까? 서로 겹쳐져 있는 게 아니죠. 얘는 그냥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이제 전자기학 공부하다 보면은 회로 같은 걸 그릴 때 이거 2개 교차하지 않는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얘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이공계 공부할 때 이제 나오는 내용이고 어쨌든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연결 상태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이걸로 충분한 겁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하나, 둘, 셋, 4명 있어요. 보통 점을 찍습니다. 쌤이 나는 얘랑 시합하고 나는 얘랑 시합하고 나는 얘랑 시합해. 얘는 얘랑 시합하고 얘랑 시합해. 얘는 얘랑 시합해. 이 그림이나 같은 그림인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다 이해가 돼요. 다 같은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길이나 경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경로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한 꼭지점이 있어. 또 다른 꼭지점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길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또 C가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뭐 확률과 통계 공부할 때 보면은 가는 경우의 수. 그 개념하고도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우선은 용어가 조금 어색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책을 보면서 책의 용어 보고 가볍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다른 단어 용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보겠습니다. 점과 선으로 나타낸 도형을 통틀어서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이기도 하지만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점을 꼭지점, 2점 연결한 것을 변이라고 부릅니다. 뭐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변이 하나뿐일 때
AB 또는 BA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변이 하나뿐인 것만 다릅니다. 변이 2개나 3개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상위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뭐 대학교 1학년 정도 수준 이전에는 이걸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변이 하나인 것만 다르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위치를 바꾸거나 변의 모양 길이를 변형하여도 두 그래프가 똑같을 때 우리는 동형이라고 부르는 건데 아까 말했던 내용인 거야. 완전히 합동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연결 상태가 동일한 걸 나타내는 거고 그 연결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고드는 학문이 아까 말했지만 위상수학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경로와 회로인데 그래프의 꼭지점에서 이어진 변을 따라 같은 꼭지점을 다른 꼭지점을 연결하는 길을 경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렇게 가는 게 경로인 거예요. 경로. 연결된 변의 개수가 n이면 길이가 n인 경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가서 또 이 점을 지나서 다시 이 점으로 옵니다. 그럼 길이가 하나, 둘, 셋, 4개인 이런 경로가 있는 겁니다. 경로를 보통 이렇게 꼭 점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렇고 한 꼭점을 지나서 다시 그 꼭점을 돌아오는 경우를 회로라고 부르고요. 회자가 돌아올 회자겠죠. 중복되지 않은 회로를 단순 회로라고 부르는데 중복되지 않는 회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다룰 수도 있겠지. 다룰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다루는 거는 그냥 이런 내용이야. 단순한 내용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경로와 단순 회로를 보통 일반적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연결된 경로가 존재하면 연결된 그래프라고 하고 뭐 모든 변을 글쓰면 한북그리기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 내용이고 그냥 간단해요.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지금 행렬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거야. 내가 A야. 내가 B야. 그러면 이거를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어. 행렬로. 인접 행렬이라는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은 A에서 B에서 B로 A에 출발해서 A로 가는, A 출발해서 B로 가는, B에 출발해서 A로 가는, B에 출발해서 B로 가는 것이 과연 몇 가지 경로가 있는지를 여기다 숫자로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이 그래프라고 치면은 A에서 A로 가는 방법은 없고요. B에서 B로 가는 방법도 없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고요. B에서 A로 가는 방법도 한 가지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로는 이런 그래프거든요. 실제로 이런 그래프야. 요 그래프야, 이 그래프. 근데 이 그래프를 행렬로 표현하면은요, 바로 꼭지점의 개수만큼 해당하는 정사각 행렬이 됩니다. 2 곱하기 2 행렬이 되고, 최종 결론은 0, 1, 1, 0이 됩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행렬 연산은 쉽게 할 수가 있어. 행렬은 익숙해. 익숙한가요? 행렬이 익숙한 말이야. 근데 그래프는 지멋대로야. 종류가 너무 많아. 그런데 이 그래프를 이렇게 수식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우리는 수식 연산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그래프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수식 연산을 통해서 뽑아 먹을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이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인접행렬이라는 개념. 이 단어는 문제 풀이는 하나도 안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꼭지점의 개수만큼 n차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고 그 각 성분에다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경로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한 꼭지점에서 다른 꼭지점으로 가는 길이 2개 이상인 경우를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각각의 성분은 전부 다 0 아니면 1입니다. 그럼 조금 더 복잡한 거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자, 이걸 연습해 볼게요. 내가 자, 이렇게 생긴 행렬이 그래프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뭐 이런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연결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A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B, C, D는 연결되어 있고 A만 따로 B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했을 때 이거를 행렬의 그래프로,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A, B, C, D, A, B, C, D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재미있는 거는요. 무조건 대각성분은 항상 0입니다. A에서 A로 가는 방법, B에서 B로 가는 방법, C에서 C로 가는 방법은 없어요.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지. 근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B에서 A로 가는 방법도 한 가지입니다. 대칭입니다.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없고요. A에서 D로 가는 방법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방법은 하나가 있네요. B에서 D로 가는 방법도 하나가 있습니다.
C에서 D로 가는 방법도 하나가 있습니다. 하면은 얘랑 똑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없고요. 없고요. 여기는 1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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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바로 이렇게 생긴 이 대각성분에 대해서 오른쪽 왼쪽이 위아래가 대칭이 되는 행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그래프는 이 행렬하고 똑같습니다. 이 행렬을 보면은 누구나 이 그래프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지금부터는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이 그림 이런 거야. 저 안드로메다 은하에 어떤 외계인이 살고 있어. 그 외계인한테 내가 그림을 하나를 보내고 싶어. 근데 그림을 찍어서 사진을 보낼 수는 없어. 그냥 오직 보낼 수 있는 게 소리. 띠, 띠띠, 모스보. 띠, 띠띠. 안드로메다 그 외계인한테 띠,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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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띠띠, 이런 식으로 말만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외계인한테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전송하고 싶어. 무슨 말이면 지구에서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뭐 평화를 상징하는 뭐 문양이야. 이런 식의 이제 대화를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그림은 그릴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 행렬을 말로 불러주면 돼. 그러면 거기서 너네들은 얘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뭔가 약간 맛배기 정도를 봤는데 확 와닿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연결 상태, 그래프의 연결 상태를 행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멈추지 마시고 한 단계 더 강력한, 그럼 이 그래프의 연결 상태를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이 행렬을 쌤이 A 행렬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A를 거듭 제곱을 한 행렬을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n 곱하기 l 행렬이니까 거듭 제곱하면은 똑같이 n 곱하기 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거듭 제곱을 일단 해볼게. 봐봐. 얘가 0, 1, 1, 0, 여기가 0, 1, 1, 0. 보세요. 얘를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1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0이고요. 0이고요.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잘 봐봐.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A, B이고 여기도 A, B잖아. 그래서 이 말인 거잖아, 지금. A에서 출발해서 B에서 A 도착. A 출발, B 도착. B 출발, A 도착. B 출발, B 도착이란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A 출발, B 출발, A 도착, B 도착이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 행렬의 곱셈 이야기를 할 때 행렬 곱셈에서 앞에 있는 행렬에서의 요 열 파트랑 뒤에 있는 행렬에서의 행 파트가 같으면 이것의 연상 결과는 뭐가 남게 되느냐? 이 연상 결과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남게 되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게 여기서 이렇게 남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 출발, A 도착. 출발, 도착이야.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첫 번째 움직임에서 한 칸 움직여서 경로가 1인, 길이가 1인 그런 상태에서 A 출발, 그 다음 도착인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이동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게 출발점이고 도착점인 겁니다. 그럼 이걸 다 곱했다는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총 2번 움직이는데 얘가 출발, 얘가 도착인 거야. 다시 말하면 A에서 출발해서 2번 움직여서 A로 도착하는 방법이 한 가지. A 출발해서 2번 움직여서 B 도착하는 방법이 0가지 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출발해서 2번 움직여서 A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인 거죠. 여기서 2번 움직여서 B로 오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2번 움직였을 때 B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엄청나게 강력하게 되는 거지. 봐봐. 내가 자, 2번 이상씩 움직이면 이제 뭐 갔던 길 되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게 A, B, C라고 해볼게. 자, 질문하겠습니다. A에서 출발을 해서 10번 움직였을 때 C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방법들이 있단 말이야. 너무 많잖아. 이거를 행렬 계산으로 스마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행렬은 잠깐만요. 행렬 쓸게요. 그냥 표 쓰지 말고. A, B, C. 표를 써버렸어. 미안해요. 쓸게 그냥. A, B, C. 0, 0, 0. A 출발해서 B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 A 출발 C는 없고요. B 출발 A도 한 가지. 그 다음에 B 출발 C도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얘 0가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렬인 거야. 얘가 0, 1, 0, 1, 0, 1, 0, 1, 0 이런 행렬인 거야. 이거를 10제곱을 하면은 복잡하긴 하지만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만약에 A에서 C로 가는 이 성분, 그러니까 1,3 성분을 일행 3열 성분을 취할 수만 있으면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 A 출발해서 10번 지나서 10번 움직여서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행렬 연산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내용이고요. 사실 지금 설명한 내용으로도 사실 과합니다. 과해. 이 7단원의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수학과는 좀 다른 기하학이기 때문에 과한데 이에 대한 거는 나중에 상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위상수학 같은 공부를 할 때 어렴풋이 지금 공부했던 내용이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요. 어쨌든 진짜로 도형이 똑같은 합동인 것도 중요하지만 동형인 것도 의미가 있는 그런 파트가 있다. 갑자기 좋은 예제가 생각이 났어요. 전기줄 같은 게 연결돼 있잖아. 콘센트가 연결돼 있잖아. 콘센트의 길이라든지 그다음 콘센트가 반듯한지 휘어져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충전을 하면은 핸드폰 벽에 있는 전류 전원 공급 장치랑 그다음에 그 선을 통해 가지고 내 핸드폰이랑 연결이 돼 있는 게 중요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 길이가 기냐 짧냐 휘어져 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형인가가 중요한 게 바로 거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큰 틀의 행렬의 첫 번째 파트가 끝났습니다. 물론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뒤에 8단원부터 시작되는 1차 변환, 예전 교육과정에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그래프상에서 도형을 이동할 때, 뭐 대칭 이동하거나 뭐 회전 이동하거나 이동했을 때 이거를 행렬을 통해 가지고 그래프를 계산을 손쉽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숨어 있고요. 계속해서 쌤이랑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